3페이지 고급 필터고요. 자, 요 표에 구분이 비회원이고, 자, 구분이라는 말은 구분 필드, 첫 줄에 있는 것이 필드명이죠. 그 필드의 이름이 첫 줄에 적혀 있는데 그 구분 필드에 필드 내용이 회원, 비회원 이렇게 적혀 있는데 비회원이고 그런 이야기예요. 비회원이고 그다음 할인금액 필드에 숫자 값들이 할인금액이 적혀 있는데 그 값이 7만 이하인, 자, 이렇게 고급 필터의 조건이 필요한 조건이 있으면 어딘가에 적어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고급 필터의 조건으로 조건을 어딘가에 적어주라 할 때 우리는 뭘 적어줘야 되는가 하면 이 조건을 비교하는 필드명, 구분 필드명과 할인금액 필드명을 먼저 입력을 하고 그 다음 구분 밑에는 비회원이다, 같다라는 건 생략해도 되니까 비회원, 구분이 비회원이고, 자, 이 자리가 이고라는 말은 앞에 조건도 만족하고 그리고 뒤에 조건도 동시에 같이 만족하라는 거죠. 이거 만족하고 그리고 이것도 만족하라는 거니까 그럴 때는 같은 행에 할인 금액이 7만 이하면 이 자리에 작거나 같다 7만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죠. 만약에 이 자리에 이거나 라고 되어 있으면 요 다음 옆에 적을 것을 같은 행에 적지 말고 행을 바꿔서 요 밑에 적어주면 이 조건 만족하거나 이 조건 이거나가 됩니다. 그죠? 그때는 OR 조건이 될 거고요. 자, 지금은 이 조건 만족하고 이거니까 AND 조건이면 필드명은 무조건 한 행에 적어요. 근데 조건의 내용은 이고기 때문에 같은 행에 적었어요. 그래서 요 셀에 그 조건을 미리 표현해 두고 그러면 이것을 데이터로 이것을 조건 범위로 그 다음 넣을 위치는요. ITQ에서는 어떤 필드만 필터하시오 해서 미리 넣을 위치 자리에 필드명을 미리 좀 몇 가지를 복사를 해뒀었는데 특정 그런 필드만 필터하라는 말이 없고 그냥 넣을 위치 A22번 동일 시트에 A22번에 넣으시오 하면 미리 필드명 복사해 놓을 필요 없고요. 그냥 시작 위치만 딱 지정하면 됩니다. 시작 위치만 지정해주면 나머지는 필터 결과가 알아서 다 나올 거고요. 데이터 범위, 목록 범위, 조건 범위, 넣을 위치 한 개의 셀만 선택하면 돼요. 컴활 문제에서도 ITQ 문제처럼 미리 필드명 어떤 특정 필드명에 대해서만 필터하라 이런 말이 나올 때도 있고 그냥 몇 번 셀에 넣으시오 이렇게만 나와서 아무 글자도 안 적고 우리가 필터를 시작할 때도 있고 네, 그렇게 유형이 두 가지로 나눠지고요. 그래서 조건을 한번 적어보죠. 조건 넣을 위치는 A18에서 A20번, A18에서 D20번 요 밑에 여기다가 넣어야 돼요. 그죠? 요 자리 안에 넣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구분 필드명과 할인 금액 필드명을 두 개 선택하고요. 복사 A18에 붙일게요. 그 다음 비회원이라는 글자도 자 복사 붙이기가 안 되면요 못 하나요? 쓰면 됩니다. 그죠? 쓰면 돼요. 자, 구분 비회원이고 할인 금액이 7만 이하 바로 나란히 적어서 비회원이고 7만 이하인 거죠. 작거나 같다 7만. 숫자 적으실 때 꼭 0의 개수를 정확히 하세요. 자, 그 다음 결과가 들어갈 복사 위치는 미리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 안에 뭘 넣지 않아도 되고요. 빈 셀 A22번 하나만 클릭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데이터 목록 범위, 이것이 조건 범위, 여기가 넣을 위치. 그 세 가지만 딱 준비해 놓고 들어가면 되고요. 셀 포인트가 밖에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안에 있으면 좋은 점은 자동으로 목록 범위가 딱 잡힌다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자, 데이터에 고급 필터에 갈게요. 고급 클릭하시면 여기 목록 범위에 A3에서 G15가 자동으로 범위가 잡혔다는 거예요. 예, 자동 범위 잡혔는데 이게 맞는지 틀렸는지는 보시고 맞으면 요 공간은 넘어가시면 되고요. 틀리면 다시 범위를 새로 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 조건 범위에 요 범위를 넣으시고 복사 위치가 희미하면 요거 눌러줘야 되죠. 이게 눌려 있을 때 커서 놓고요. 시작 위치 한 개만 넣으면 돼요. ITQ처럼 미리 필드명 준비해 놨다면 준비해 놓은 필드명을 넣는데 지금은 그냥 하나만 클릭하시면 되고요. 이때 A22번 앞에 붙여져 있는 글자는 시트 이름입니다. 시트 이름이 자세하게 적혀 있어서 그래요. 자동 적히는 대로 그냥 두시면 되고요. 확인 누르면 그 조건 만족하는 것만 필터 됐어요. 그게 다예요. 그죠? 자, 2번 시트 갈게요. 성별이 남이면서 자, 문장 읽으면서 제가 바로 적어 볼게요. 성별 조건이 성별 필드명에 대한 성별 필드에 대한 조건이 남이라는 조건 이거 만족하면서 동시에 총점이 총점 필드의 이 숫자 내용이 250 이상. 자, 이거 이면서 했으니까 지금도 나란히 250 크거나 같다 250 총점 필드의 내용이 25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거는 RTQ 문제처럼 이렇게 요거에 대해서만 필터하라 돼 있네요. RTQ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필드명을 요 필드명에 대해서 하라 했어요. 그러면 이 적혀 있는 5개의 필드명이 요 A25번 셀에 적혀 있어야 돼요. 그죠? 그 다음 조건은 이 범위에 요 내용이 적혀 있어야 되고 자, 그렇게 조건 넣을 위치가 미리 준비만 되면 아까 앞에 문제랑 마찬가지 방식으로 풀면 됩니다. 그래서 성별. 자, 이거 굉장히 많이 틀리시더라고요. 성별이에요. 성명 해놓고 밑에 남 해놓으면 만족하는 거 없습니다. 그죠? 성별하고 총점 두 개를 복사해서 A20번 셀에 붙여놓고요. 성별이 남이면서 했으니까 남을 복사해서 성별 밑에 붙이고 또 이면서 했으니까 총점 밑에 바로 이어서 크거나 같다 250 자, 조건 준비해 놨고요. 데이터 그 다음 조건 그 다음 넣을 위치 자리 A25번에 응시번호 성명 또 컨트롤 눌러서 서류 필기 면접 요 5개를 복사해서 A25번 위치에 미리 준비시켜 놓죠. 미리 준비시켜 놓고 시작을 합니다. 자, 일단 요거까지 준비되셨나요? 자, 한번 보고 올까요? 성별하고 컨트롤 눌러서 총점 컨트롤 C 왼손 한 손으로 컨트롤 C 항상 누르세요. 오래 누르는 거 아니고요. 제 손 보세요. 이거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다음에 A 20번 셀 클릭 컨트롤 V 왼손
자, 고급 필터는요, 지금 기다리는 동안에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유 있는 분들은 그 사이에 자꾸 반복해서 머릿속으로 움직이세요. 외워놔야 돼요. 집에 가서 복습할 시간 많지 않잖아요. 수업 중에 다 개인 차이가 있어요. 그죠? 그럴 때 시간 여유가 있으면 머릿속으로 요거 준비를 시켜 놓는다. 계속 복습하고 있어야 돼요. 머릿속으로. 계속 복습하세요. 그죠? 집에 가서 한 번만 복습하면 되게. 자, 준비시켜 놨으면, 자, 이제 고급, 다른 장소 미리 눌러놔도 되죠. 아까 목록 범위 맞는 거 확인했고요. 조건 범위 여기 넣어주시고, 복사 위치, 준비시켜 놓은 셀을 범위하고요. 확인. 다 됐죠? 그래서 RTQ 예제처럼 미리 요 특정 필드를 필터하라 하면 미리 요거 준비시켜 놓는 거고, 아까 1번 문제처럼 그런 말이 없으면 그냥 비어있는 첫 시작 셀 하나만 눌러주면 나머지 다 되어지는 거고. 자, 이제 3번으로 갈게요. 자, 3번 문제는 부서가 격리부이거나 부서 필드 명의, 부서 필드의 필드 내용이 격리부 이거나 했네요. 앞에 조건 만족하거나 급여 필드에 400만 이상, 400만 급여 필드에 대해서 400만 이상 이거나니까 이 조건 만족하는 것도 다 필터되고, 또는 이 조건 만족하는 것도 다 필터되게, 이런 조건을 뭐랍니까? 이거나니까 or 조건이랍니다. 이거 만족하거나 or 이거 만족하는 거. 그래서 둘 중에 한 조건만 만족해도 다 필터가 돼서 나오는 거죠. 자, 요런 조건 내용을 A18번에서 C20번에 미리 준비시켜 놓고요. 그 다음 A23번 셀에 빈 셀만 있으면 되죠. 특정 필드명을 언급 안 했으니까 그냥 빈 셀 A23번을 클릭해주면 돼요. 그래서 조건만 잘 적어주시면 됩니다. 커말은 RTQ보다 조건 적는 걸 조금 더 까다롭게 질문을 해요. 조금 더 어렵게. 그래서 아까 2번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보다는 조건을 더 어렵게 내기 때문에 복사 위치는 보통 빈 셀로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요 1, 2, 3번을 잘 해놓으시고요. 자, 첫 번째는 부서와 또 급여죠. 두 가지 필드명을 복사해서 A18번 셀에 붙이고요. 그 다음 부서 밑에는 격리부. 문자들은 복사 붙이기 가능하니까 이렇게 복사 붙이기 하시고, 자, 400만 이상은 옆에 여기 컨트롤 글자 막 이렇게 있으니까 선택 바로 못하니까 요 자리에서 방향 키로 키보드로 한 칸 딱 내려가면 셀 포인트 내려갑니다. 자, 크거나 같다 400만. 그래서 조건을 이렇게 입력해 두시면 되고요. 넣을 위치는 A23번 클릭만 하면 되니까 위치만 파악만 해 놓으시고, 자, 이제 준비가 다 됐죠. 데이터 있고 조건 있고 넣을 위치 여기고. 자, 이제 해볼게요. 고급. 자, 고급 딱 들어갔을 때 요거 눌러주기 전에 이 블럭에 적혀 있는 이 글자가 요 점선이거든요. 딱 보시고 맞는지 확인하세요. 자, 그 다음 다른 장소 해놓고는 조건 범위 여기서 이만큼. 불필요한 자리에 막 이렇게 더 넣으시면 안 돼요. 딱 요 셀들만 넣습니다. 조건 내용이 적혀 있는 셀들만 넣으시고, 그다음 복사 위치는 A23번 1개 확인. 그러면 밑에 나왔죠. 자, 격리부가 아닌데 왜 나왔죠? 격리부가 아니지만 급여가 400만 이상이 돼서 나온 겁니다. 그죠? 이거나 조건은 격리부 조건 만족해도 나오고, 그렇지 않더라도 급여 조건을 만족해도 필터돼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앞 페이지. 그럼 조건을 어떻게 적는지 여기 다 적혀 있네요. 자, 엔드 조건. 구분 필드에
내용이 비회원이 적혀 있고 그러면서 그죠? 같은 행에 적으면 그러면서 구분이 비회원이면서 할인 금액 필드의 값이 7만 이하 이거면서 7만 이하입니다. 그러면 같은 행에 자 이렇게 필드명이 또 더 들어오면 상품명이 일반이고 구분이 비회원이고 할인 금액이 7만 이하 상품명이 일반이고 구분이 비회원이면서 할인 금액이 7만 이하 이거 세 개의 조건을 다 만족하라 그런 의미죠. 이것도 만족하고 그리고 그래서 AND 조건입니다. 같은 행에 적는 건 동시에 다 같이 만족해야 돼요. 그다음 OR 조건이라는 건 상품명이 일반이거나 이 조건을 여기 있는 이 조건을 만족하거나 또는 구분이 비회원이라는 이 조건을 만족하거나 이거 만족하거나 이거 만족 OR 조건이라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나 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상품명이 일반이거나 구분이 비회원이거나 할인 금액이 7만 이하이거나 세 개의 조건 중 뭐를 만족하든 만족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필터 되어지는 거죠. 자, 같은 하나의 필드명에 대해서 상품명 일반 골드 이렇게 적어놨다는 거는 상품명이 일반이거나 상품명이 골드인 거죠. 이거 만족하거나 이거 만족하는 겁니다. 물론 이거를 이렇게 적을 수도 있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상품명이 일반이거나 상품명이 골드 이렇게 적어도 상관은 없지만 굳이 이렇게 똑같은 필드명 두 번 넣을 필요 없이 요 글자만 밑에 있으면 그냥 이렇게 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거고요. 상품명이 일반이거나 골드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숫자 점수를 기준으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국어 점수가 70점 이상이고 90점 이하인 요 조건을 만족하는 걸 필터하라 하면 자, 국어라는 필드명에 대해서 70점 이상 이거 만족하고 그리고 또 국어에 대해서니까 이거 나면 밑으로 행 바꿔 적으면 되는데 이거니까 나란히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필드명 적고요. 90 이하 이렇게 적어야 되죠. 같은 국어 필드에 대해서 70점 이상이고 90점 이하를 표현하려면 같은 필드명 두 번 표현하시고 옆으로 나란히 적어주면 돼요. 하나의 필드에 대해서 AND 조건으로 조건 비교되어져야 되면 이때는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필드명 두 번 들어오면 돼요. 자, 그 다음 AND와 OR이 결합된 조건이에요. 자, 이거의 조건을 해석하면 상품명이 일반이고 인원수가 4 이하 또는 상품명이 골드이면서 인원수가 4 이하 상품명이 일반이고 인원수 4 이하 또는 상품명이 골드이면서 인원수가 4 이하 요 두 조건 동시에 만족하는 것 또는 이 두 조건 동시에 만족하는 것 요거끼리는 AND 조건 이거와 이거는 OR 조건이니까 상품명이 일반이면서 인원수가 4 이하 상품명이 일반이면서 인원수가 4 이하 이거나 그래서 행 바뀌어진 거죠. 상품명이 골드이면서 인원수가 4 이하 요게 밑에 조건이고 요게 이 조건이고 이게 이 조건이에요. 됐죠? 이 조건 이거면서 이 조건 일반이면서 인원수가 4 이하 그거거나 상품명이 골드이면서 인원수가 4 이하 골드이면서 동시에 인원수가 4 이하 자, 다시 하나 적어 볼게요. 밑에다가 상품명이 일반이거나 골드이면서 인원수가
4 이하. 그러면 조건을 어떻게 표현할지 생각해 보세요. 자, 상품명이 일반이거나 골드. 상품명이 일반이거나 골드. 그러면서 인원수가 4 이하. 그러면 인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할까요? 자, 상품명이 다시 적어볼까요? 상품명이 일반이거나 골드. 그거면서 인원수에 대해서 4 이하. 이거면서 인원수가 4 이하. 4 이하를 어디 표현할까요? 자, 이 인원수가 4 이하는 일반도 4 이하라는 거죠. 골드도 4 이하라는 겁니다. 문장은 한 번밖에 안 남았지만 이 위의 문장이나 제가 적어드린 이 문장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똑같은 말이죠. 이 조건 만족하면서 이거 만족하라잖아요. 그러면 일반도 4 이하고 골드도 4 이하인 겁니다. 문장에서 요 문제지처럼 생략 없이 정확히 다 적어주면 또 틀리지 않게 적는데, 생략 딱 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적어드린 것처럼 이렇게 적으면 어디를 적을까 한참 고민하다가 아무 곳에나 한 개 적고 문제 풀면 틀리는 거죠. 이 조건 만족하면서 동시에 이거는 인원수 4 이하는 일반도 4 이하고 골드도 4 이하인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제가 적어드린 이 문장이 이 문제에 적혀 있는 문장과 동일하다라는 거를 문장을 자꾸 한번 읽어보세요. 예, 우리가 이 엑셀을 하려고 해도 그죠?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도 국어가 잘 돼야 되듯이 지금 이거 엑셀을 풀 때도 국어가 잘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장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적어드린 거는 이거와 답이 똑같은 겁니다. 다음에 58페이지. 자, 최근에는 조금 더 어렵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58페이지, 또 필기 대비로도 58페이지 아셔야 돼요. 자, 고급 필터 조건에 수식을 이용할 때가 있어요. 고급 필터 조건으로 수식을 이용할 때가 있는데 보통은 잘 없죠.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면 잘 안 낼 텐데 좀 어렵게 내면 수식 이용할 때가 있는데, 자, 이때 데이터 안쪽에 있는 필드명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없다고요. 이미 있는 필드명, 우리가 아까 구분이 뭐 국어가 뭐 몇 점 이상 그러면 국어 뭐 90 이상 뭐 이런 식으로 필드명 적을 때, 조건 적을 때 필드명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를 복사에다가 붙여 넣잖아요. 필드명에 있는 똑같은 필드명을 적었습니다. 근데 수식을 적는 경우라면 필드명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없다고요. 국어 이런 거 쓰면 안 된다고요. 조건 밑에 있는 값이 수식이 오는 경우라면 요 위에는 없는 필드명을 적어야 돼요. 그래서 그럼 없는 필드명 뭐 적을까 고민할 거 없이 그냥 조건 이렇게 적어버리면 되죠. 없는 아무 글자나 적으면 되는 거라서 조건 이렇게 적고 이 자리에 수식을 적어준 겁니다. 이때 수식이라는 거는 뭐와 뭐를 비교하는 식이에요. 자, 비교를 하면 뭐가 뭐보다 크다, 작다, 같다 비교를 하면 뭐가 돼요? 답이 true 아니면 false가 되죠. true 아니면 false, 참 아니면 거짓이 나올 겁니다. 참인 것만 필터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답이 지금 내가 식을 쓸 때 false가 나왔어도 상관없고 이렇게 비교하는 식을 적어줬을 때 참인 자리만 필터가 돼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아무튼 필드명하고 동일하게는 할 수가 없다는 거. 자, 지금 요 문제에서는 고급 필터 시트에서 2번 시트에서 필기 점수가 면접 점수보다 높은 필기 점수가 있고 면접 점수가 있는데,
필기 점수가 면접 점수보다 높다라는 거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필기 점수가 면접 점수보다 크다. 되겠죠? 이것이 이것보다 크면 이렇게 조건 비교를 해주면 돼요. 자, 그 조건식 적기 전에 일단 시트 고급 필터 2번 시트를 열어 놓으시고, 자, 2번 시트 열어 놓으시고 옆에 새로운 필드를 조건 비교하는 새로운 필드를 좀 만들어 볼게요. 자, 이 자리를 조건이라고 적어 주시고, 자, 그리고는 옆에 이꼴 필기가 크다. 면접보다. 필기가 면접보다 크다라고 적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과 이것을 비교를 했으니까 우리가 엔터를 딱 치면 필기가 점수가 더 크면 true가 나올 거고, 작으니까 false라고 답 나왔어요. 밑에도 마찬가지로 비교할 건데 이것과 이걸 비교해서 이것이 이것보다 크다 이렇게 비교하고 싶거든요. 같은 비교 형식이니까 우리가 이 하나를 밑으로 쭉 복사만 해줘도 되죠. 그러면 이미 다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것보다 크다. 또 ESC 밑에 거도 더블 클릭해서 커서 들어갔으면 빠져나올 때 ESC 눌러서 빠져나오세요. 밖에 클릭하지 마시고 수식 안에 커서 있을 때 바깥에 클릭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셀 주소가 적혀 버릴 수 있어요. ESC로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자, 밑에 거도 보면 이것이 이것보다 크다 이렇게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셀들이 필기가 면접보다 큰지 비교를 했고, 그래서 참인 것들이 있고 거짓인 것들이 있겠죠. 그 참인 그 행들, 이것들이 필터가 되어지면 돼요. 참인 행들이 참이라고 되어진 이것들을 우리가 필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죠? 이 지금 제가 블럭 잡았는 이것들이 우리가 필터해서 나올 대상들이에요. 그래서 옆에 이거를 우리가 적어봤지만 사실은 이걸 적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요거는 지울게요. 저런 내용으로 조건 비교해서 true인 것을 우리가 찾아올 거기 때문에, 자, 조건을 지금 이거 문제가 아니라서 아무 자리나 해볼게요. 자, 조건을 옆에다가 적어볼게요. 조건이라는 어떤 필드명요? 여기에 없는 필드명. 그래야 옆에 적을 수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필드명하고 똑같은 걸 적을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필드명을 그냥 여기에 없는 새로운 필드명으로 뭔가 하나를 적고, 아무 글자나 적어도 돼요. 자, 적고 그 다음 밑에다가 이꼴 이 값이 이거보다 크다, 필기가 면접보다 크다라는 조건식을 해주면, 첫 번째 이거 내가 선택해준 이 셀의 주소가, 이 셀의 내용이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어요. 비교하는 수식을 적으면 true 아니면 false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데이터로, 이거를 조건으로, 그 다음 null 위치는 여기다가 해볼게요. 그래서 null 위치 이렇게 목록 범위, 조건 범위, null 위치 이렇게 준비시켜 놨어요. 자, 이제 클릭해 놓고요. 데이터 고급, 자, 목록 범위 맞게 들어갔으니까 그거 확인했고, 다른 장소, 자, 요거 조건 범위는 지울게요. 아까 앞에 연습했던 이 밑으로 가 있으니까 조건 범위는 지우고 요걸로 넣어 줄게요. 그 다음 복사 위치도 아까 앞에 한번 문제 풀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남아 있는 거예요. 복사 위치도 지우고 뒤에서 앞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지우세요. 자, 지우고 저는 K3번 셀을 선택을 해볼게요. 자, K3번 선택하고 확인. 그러면 자, 나온 결과물들을 보면 필기가 면접보다 큰 것들만, 필기가 면접보다 다 크죠. 그런 것들만 필터돼서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조건 적을 때 없는 여기 원래 필드에 없는 필드명을 적고 그 다음 이 자리에 조건 비교하는 조건식을 적어주면 돼요. 자, 이런 조건식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이 조건식은 우리가 if 함수를 많이 하고 나면 정리가 되어집니다. 자, 열머리글 쫙 블럭해서 삭제. 자,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문제를 다르게 해볼게요. 자, 총점의 평균 이상인 레코드를 필터하라 이렇게 됐어요. 조건이 이거예요. 총점의 평균 이상인 레코드들을 필터하라 했습니다. 자, 요 조건 내용 적어 놓으시고요. 자, 이럴 때도 제가 원래는 조건은 아까 뒤에 옆에 따로 적어야 되지만 식이 왜 그렇게 가는지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설명하는 과정은 같이 그냥 따라하면서 연습만 하면 돼요. 뭐 메모하실 거 없고. 자, 옆에다가 없는 새로운 필드가 생성되니까 마찬가지로 뭐 적을지 고민할 거 없이 만약 이런 조건이 여러 개 되면 조건 1, 조건 2 뭐 이렇게 적으면 돼요. 그죠? 자, 이렇게 조건이라는 필드명을 생성하면서 자, 이꼴 총점 셀이 이상이라 해서요. 이상이다. 뭐 이상요? 총점의 평균 이상. 그러면 에브리지. 자, 지금 처음 하지만 반복 연습하시면서 이해를 할게요. 에브리지 무슨 범위를 넣어야 돼요? 지금 총점의 평균을 구해야 되니까 범위 뭐 넣으러 갈까요? 총점 점수들을 쫙 범위 넣으면 되겠죠. 총점 점수들을 쭉 범위로 넣었어요. 그리고 갈로 닫을게요. 그러면 요 총점의 값이 이 총점 전체의 평균 이상이다. 이렇게 비교를 했어요. 그러면 참 아니면 거짓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를 밑으로 채워서 복사를 해볼게요. 옆에 녹색 점이 쭉 찍혔네요. 녹색 점이 있으면 뭔가 오류가 있을 것이다. 100%는 아니고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한 건데 100%는 아니니까 이게 왜 녹색 점이 나왔는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왜 나왔는지 그게 이유를 모르면 이유를 알 때까지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식이 틀렸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 식에 더블 클릭해서 볼게요. 이 셀의 값이 이 범위의 평균 이상이다. 어때요? 식이 맞나요? 이 범위 한 칸 야를 빼고 밑에서부터 이까지 계산하고 있어요. 잘못됐죠? ESC. 자, 그 밑에 몇 개 더 내려가서 볼까요? 대충 아무 자리나 더블 클릭. 자, 식을 밑으로 쭉 채워서 복사했는데, 자, 이 셀의 값이 이거 범위, 이거의 평균. 자, 이 범위의 평균, 이 빨간색 범위의 평균 이상이다. 아니죠. 자, ESC. 자, 첫 번째 식을 다시 찾아올게요. 첫 번째 식에 뭐가 잘못됐어요? 자, G4에서 G18번 셀 주소는 이 총점의 평균이라는 이 빨간색 범위는 식이 밑으로 복사되더라도 총점 값 요거 똑같은 값을 취해야 되겠죠. 요거는 절대 참조하셔야 됩니다. 파란색 주소 G4번은 밑으로 내려가면 G5번을 가지고 비교하고 그 밑에는 G6번으로 파란색 주소는 바뀌어 내려가는 것이 맞지만 빨간색 주소는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달러 큐를 붙여놓고 다시 쭉 복사를 할게요. 녹색 점도 다 사라졌고요. 그 다음에 아무 자리나 더블 클릭을 해도 마찬가지로 이 셀의 값이 요 파랑 셀의 값이 이 전체의 빨강 범위 이 범위의 평균값 이상이다. 식이 맞죠? 자, 그래서 조건 비교를 맞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거를 왜 옆에 이렇게 해서 보여드렸는가 하면
자, 우리가 조건 쓸 때, 자, 이거를 이렇게 생성했다라는 가정하에서 식이, 조건식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이거는 일단은 지울게요. 자, 그래서 요런 문장에 조건이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적는 겁니다. 자, 조건을 적을 때 조건이라고 적고, 자, 아무 글자나 적어도 되는데, 필드에 없는 이름을 적고, 이꼴, 첫 번째 레코드에 이 값이 크거나 같다, 에버리지. 에버리지, 요 총점 전체의 범위, 근데 이 범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절대 참조. 그리고 괄호 닫을게요. 한 개의 조건식을 적는데 이렇게 적어 주셔야 돼요. 한 개의 조건식을 적는데 이렇게 조건을 적어주면, 자, 이제 필터 해보죠. 데이터, 조건, 넣을 위치 이렇게 됩니다. 자, 고급, 목록 범위는 맞을 거고, 다른 장소, 조건 범위에 요거, 복사 위치에 K3번, 그리고 확인. 그래서 총점의 평균 이상인 것들만 나온 거예요. 총점의 평균이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에버리지, 총점의 평균을 구해보니까 241.8이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241.8보다 크거나 같은 것들만 나온 거죠. 그래서 조건을 함수식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경우에는 없는 이름을 적고 식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식은 if 함수의 조건식을 연습하실 때 그때도 나올 거니까, 혹시 고급 필터 문제에서 이게 안 나와도 우리가 if의 조건식 쓸 때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억을 할게요. 그래서 옆에 새로운 필드가 생성되는 그 가정하에서 이런 식으로 조건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 59페이지 자동 필터고요. 사실은 자동 필터를 더 많이 써요. 자동 필터가 먼저고, 그 다음 자동 필터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 필요할 때, 또는 필터 결과를 따로 추출할 때, 우리 고급 필터는 그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다른 곳에, 다른 장소에 복사, 이걸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물을 따로 필터를 해내고자 할 때 그때 고급 필터를 쓰는 거고, 그냥 데이터 안에서 숨기면서 보여주거나 간단하게 조건 비교할 때는 자동 필터를 하면 되거든요. 자, 요 표에서 성별이 여이면서 총점이 250 이상, 자동 필터일 때는 조건을 어디에 쓰라 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동 필터를 사용하여 이런 말 굳이 안 쓰더라도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필터하시오 이렇게 했을 때 조건 쓰라는 말도 복사 위치가 어디라는 것도 아무것도 표현을 안 했다면 그 자동 필터예요. 자, 근데 문제가 기출 문제에서도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진 않아요. 쉬우니까. 근데 시험장 가서 내가 연습 별로 안 했다고, 쉽다고 문제 연습 별로 안 했다고 모르면 안 됩니다. 더 쉬운 거예요. 자, 자동 필터 시트에서 그냥 데이터 안에 포인트만 둬도 옆에 요거 있죠? 자, 필터 버튼만 딱 눌러주면 필드명에 이렇게 이게 붙어야 돼요. 필드명에 역삼각형들이 딱 붙어 있어요. 혹시, 자, 다시 필터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주면 없어집니다. 혹시 내가 딱 눌렀는데 이거 필터 눌렀더니 다른 자리에 역삼각형이 이 위에 하나 붙거나 뭔가 엉뚱한 자리에 붙으면 블럭을 설정하고 눌러주면 돼요. 엉뚱한 자리에 붙으면 필드명에 붙도록 필드명에서 레코드까지 데이터를 블럭 미리 해주시면 되고, 그냥 딱 눌렀는데 괜찮거든 그냥 놔두시면 돼요. 자, 아까 문제의 조건이 성별이 여이면서 했잖아요. 자동 필터는 옆에 역삼각형이 필터 버튼입니다. 필터 버튼이라서 요 삼각형을 딱 눌러주세요. 성별 옆에 삼각형을 누르세요.
그러면 정렬과 필터와 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성별이 여이면서 했으니까 남은 체크를 풀어버리세요. 남의 체크를 풀고 확인 누르면 여인 것들만 보이고요. 옆에 삼각형 모양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필터 되는 깔때기 모양으로, 그죠? 이렇게 필터 했다 하는 표시가 남아 있고요. 그 다음 행머리 글을 보세요. 색깔도 바뀌었고 사행이 없어졌죠? 7행, 8행도 없어졌어요. 숨겨졌습니다. 숨기면서 보여졌어요. 자, 이제 총점에 대한 조건도 해볼게요. 총점 필터 버튼을 누르시고, 자, 숫자에 대해서는 이거 데이터가 몇 개 안 되니까 체크가 가능하겠지만 이걸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숫자 필터 250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음, 크거나 같음. 그러면 옆에 여기 크거나 같다 적혀 있고요. 우리가 요 옆에다가 250 적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250 이상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시 250 이상인 것들만 필터 됐어요. 옆에 필터 버튼이 보여지고요. 자, 이렇게 한 것이 자동 필터입니다. 자, 지금 필터를 해보셔서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성별이 여이거나 총점이 250 이상,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필터하고 난 결과에 대해서 총점에 대해서 필터를 하기 때문에 이거나 조건으로는 필터를 못해요. 이거 필터 여자 조건, 여 조건 필터했고 총점 조건 필터했으면 둘 다 만족하는 것밖에 필터를 못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별이 여이거나 총점이 250 이상 해서 이거나 조건을 하려면 고급 필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조건을, 고급 필터는 우리가 행 바꿔 적으면 이거나 조건을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 필터는 다른 필드명에 대해서 AND 조건밖에, 이거 조건 만족하고 AND, 그리고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걸로 밖에 못합니다. 근데 한 가지 필드에 대해서는 한번 해볼게요. 자, 필터를 지우기 눌러주면, 지우기, 저 위에 지우기 보이죠? 자, 지우기를 누르시면 다시 필터하기 전 상태로 돌아갔어요. 총점 필드에 대해서만 한번 할게요. 총점에 대해서 숫자 필터, 아까 했듯이 크거나 같음, 여기에 200보다 크거나 같음, 그리고 밑에 작거나 같음, 250보다 작거나 같음. 자, 지금 이 조건은 200과 250이 있으면 이것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이것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요 경우를 말하죠. 이렇게, 그리고 AND 조건으로 확인 누르면 그 두 조건을 다 만족하는 것만 필터된 거고요. 자, 다시 이번에는 총점 필터 해제, 요것만 해제시켜버리고 다시 조건 비교하러 갈게요. 이번에는 뭐 크거나 같음 마찬가지로 들어갈게요. 자, 크거나 같음 들어간 다음에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250보다 크고 크거나 200보다 작거나, 요 조건을 표현해 볼게요. 250보다 크다, 250보다 크거나 또는 해주면 돼요. OR 조건입니다. 또는 작다, 200보다 작거나, 250보다 크거나 또는 200보다 작거나 확인하면 200보다 작든지 아니면 250보다 크든지. 그래서 하나의 필드에 대해서는 이거거나 이거인 거를 할 수가 있는데, 필드명이 달라지면
성별이 여이고 총점이 250 이상이 되는 거지. 성별이 여이거나 총점이 250 이상은 못하니까 그럴 땐 고급 필터를 하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자, 여기에서 필터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주면 모든 게 다 풀렸어요. 자, 고급 필터를 할 때도 고급 필터를 할 때 조건이 필요하죠. 조건을 제가 그냥 총점 조건만 해볼게요. 총점이 그냥 250 이상. 자, 필터를 할 때 꼭 다른 장소에만 복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요 안에서 숨기면서 필터가 됩니다. 자, 요것만 적어 놓으시고 안에 포인트 두시고 고급 현재 위치의 필터. 자, 우리가 매번 다른 장소만 눌렀지만 실기에서는 거의 다른 장소에 하라고 나오지만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현재 위치의 필터. 목록 범위 맞는가 보고 확인이 안 되거든 다시 해줘도 되고요. 목록 범위는 이거고 조건 범위는 여기에요. 현재 위치에 필터 할 거라서 복사 위치는 필요 없고요. 목록 범위와 조건 범위를 넣고 확인 누르면 요게 고급 필터의 결과입니다. 행이 숨겨지고 색깔이 파란색이 보이죠? 이 조건 만족하는 것만 필터에서 보여지는 결과예요. 자, 이럴 때 다시 원래 데이터가 숨겨져 있는 거 보이도록 하고 싶어요. 뭐 할까요? 지우기를 누르시면 돼요. 지우기를 누르면 원래 데이터 다시 다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기 문제 유형에서 매번 다른 장소 한다고 해서 이것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고급 필터도 현재 위치에서 필터 할 수 있고요. 그럴 때는 복사 위치 안 놓고 이 안에서 숨기면서 보여지고 그 다음 자동 필터는 원래부터가 숨기면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필드 명에 대해서 다른 두 가지 필드에 대해서는 무조건 AND 조건으로 이거 만족하는 거 바탕 위에 총점 조건으로 필터되는 게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OR 조건은 표현할 수가 없고 하나의 필드에 대해서는 AND 조건과 OR 조건이 다 가능하고요. 자, 1-61페이지 텍스트 나누기인데 자, 어떤 다른 자료를 복사해서 붙여왔더니 이런 식으로 왔어요. 엑셀은 만약에 이런 데이터면 구분 필드 따로 도서명 필드 따로 한 셀씩 들어와야 되는데 한 셀 안에 이렇게 다 적힌 이런 게 왔어요. 우리가 자료를 다른 데서 복사해서 가져오다 보면 이럴 때가 있거든요. 자, 이럴 때 이거를 한 셀, 여기 결과 답을 볼게요. 결과 시트에 보면 이렇게 한 셀씩 구분해서 딱딱 들어가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텍스트 나누기입니다. 지금 요 데이터를 보니까 뭘 기준으로 나누면 되겠습니까? 쉼표를 기준으로 나누면 되겠죠. 네. 자, 그리고 B4번에 클릭한 상태에서 보면 다 적혀 있어요. 근데 C4번에는 내용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거죠. 네, 지금 B4번의 글자가 옆에까지 걸쳐져서 그냥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텍스트 나누기 할 때 실수하는 것이 이만큼 글자 보이는 거 다 하고는 텍스트 나누기 하러 가면 안 됩니다. 한 번에 한 열만 변경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옆에 이 열들은 내용이 없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범위 설정을 먼저 하시는데 범위를 어디 하는가 하면 B4에서 B19 한 개의 열에만 범위하시고 텍스트를 나누겠다고 갈게요. 자, 우리 내용에 문제 문장에도 적혀 있거든요. 쉼표로 구분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번역이라는 열은 제외시키라 하는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구분 기호가 있다는 거죠. 구분 기호가 뭐예요? 쉼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 기호로 분리된 다음 구분 기호가 뭐라고요? 탭 아니고 쉼표.
쉼표에 체크 딱 하는 순간 셀 구분선이 그려진 걸 미리 보여주고 있어요. 다음, 자, 일단 볼게요. 자, 쭉 가서 옆에 보면 번역열 있죠. 이 각각의 필드 첫 줄에 글자 적혀 있는 여기 적혀 있는 것들이 열 이름이 나중에 필드명이 될 텐데, 번역이 적혀 있는 이 열은 여기는 가져오지 말라고요. 가져오지 않겠다. 아까 문제에서 번역열은 제외시키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열 가져오지 않겠다 눌러주면 요 위에 가려져서 안 보이지만 열 건너뛰기라고 적힌 거예요. 혹시 제일 앞에 요 자리에 열 건너뛰기 되신 분 있나요? 자, 이 자리가 혹시 열 건너뛰기 되어 있거든. 일반으로 바꾸세요. 다른 거는 다 일반이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번역열만 요거 눌러줘서 열 건너뛰기 되도록 하시고요. 마침. 자, 아까 우리가 조건부 서식, 고급 필터 어렵게 풀어도 5점이고요. 이거 금방 풀 수 있거든요. 이것도 5점이에요. 그런데 이걸 틀려요. 왜냐? 쉽다고 덜 풀거든요. 어려운 거 열심히 풀고 가시거든요. 쉬운 거 나왔을 때 틀려요. 그래서 반드시 시험장 가기 전에 쉬운 거든 어려운 거든 전체적인 걸 한 바퀴 쭉 복습을 하셔야 돼요. 2번으로 가서 다시 똑같은 설명을 지금 텍스트 3번 시트까지 한 번 또 두 번 더 할 겁니다. 자, 64페이지고요. 자, 어디를 범위하라는 것도 하도 틀리니까 가르쳐 줬어요. A3에서 A10번 영역의 데이터를 텍스트 나누기 하라고 가르쳐 줬고, 구분기호가 세미콜론이 있죠. 실기 문제에서는 구분기호가 없는 문제가 없습니다. 무조건 다 있어요. 세미콜론으로 돼 있고요. 연고지는 뺄 겁니다. 제외할 것. 자, 범위를 설정할게요. 범위 설정. A3에서 A10번까지 범위 설정하고요. 텍스트 나누기, 데이터 메뉴에 텍스트 나누기, 구분기호 다 있었습니다. 다음, 쉼표 아니고 세미콜론. 세미콜론을 체크 딱 하니까 선이 쭉 그려졌어요. 요 단계에서는 연고지열을 뺄 수 있는 단계 아니에요. 다음 단계 가면 저 위에 일반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요 연고지열 이거를 가져오지 않겠다. 이건 먼저 선택해야 돼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먼저 이거 눌러놓고 내가 이거 마음만 여기 가면 안 돼요. 자, 여기 건너뛰임 되면 안 되고, 이거는 일반 연고지 위에만 열 건너뛰임 요거 눌러줘서 마침. 그럼 다 된 거예요. 자, 3번으로 갈게요. 제가 딱 넘어갈 땐 혹시라도 앞에 거 1번, 2번 안 됐어도 따라가셔야 돼요. 그냥. 그래서 셋 중에 한 번만 잘 따라하면 앞에 거는 그냥 또 똑같은 거니까 혼자 하시면 돼요. 자, 3번 거 A에서 A14 텍스트 나누기 하는데, 이번에는 공백이라는 구분기호 띄어쓰기를 해놨나 보죠. 그래서 그 공백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할부기간 월 하는 건 제외하라 되어 있습니다. 자, A3에서 아니네, A2에서 A14 범위 설정, 텍스트 나누기. 자, 딱 왔더니 너비가 일정함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구분기호 있죠. 자, 구분기호 있으니까 요거 선택하면 돼요. 왜 이쪽으로 왔는가 하면 쉼표도 세미콜론도 어떤 기호가 없으니까 컴퓨터가 자동으로 알아서 이쪽으로 딱 갔지만, 우리는 공백도 하나의 기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문제에서 공백이라는 기호로 구분되어 있다 했어요. 그러니까 실기에는 100% 구분 기호입니다. 필기에서는 요것도 의미를 아는지 묻는 거지만 실기 시험에는 다 구분 기호 있고요. 다음, 구분 기호로 세미콜론 풀고 공백에 체크를 하면 선이 다 그려졌어요. 공백에 체크하고 다음, 그 중에서 할부 기간 밑에를 먼저 선택하시라 했어요. 이것을 가져오지 않겠다 하면 열 건너뛰임이라고, 여기만, 다른 데는 다 일반, 이것만 열 건너뛰임, 마침 다 한 거예요.
자, 66페이지의 외부 데이터고요. 뭐냐면 데이터 여기 하려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이유는 외부에 있는 요 텍스트 파일 자격시험 자료.txt라는 이 파일을 가져오라고요. 근데 이 파일은 엑셀 파일이 아니거든요. 표 형태로 된 게 아니고 그냥 쉼표 찍혀서 글자 쭉 적혀 있는 거예요. 쉼표가 찍힌 채로 그냥 글자가 쭉 나열해서 적혀 있는 글자입니다. 그거를 엑셀 자료에 가져올 때 셀 구분을 딱딱 해서 가져오라고요. 텍스트 파일 열고 생성된 데이터를 외부 데이터 1번 시트의 A3에서 H8번 영역에 붙여 넣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 위치는 A3번이에요. 자, 거기 붙여 넣었는데 어떤 파일인가 하면 자격시험 자료.txt 파일이고 쉼표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지시했어요. 자, 데이터 메뉴에 가시면 데이터 가져오기가 있어요. 데이터 가져오는 것 중에 텍스트 이쪽으로 이렇게 가시는 거나 여기 요거 텍스트 보이죠? 요거나 똑같습니다. 여기로 바로 가셔도 돼요. 그러면 자, 우리 교재의 자료는 교재 있는 곳으로 가면 돼요. 바탕에 우리 이거에 지금 이론 문제 풀고 있잖아요. 이론의 자격시험 자료 요거 찾아서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근데 시험장의 자료는 거기 있는 게 아니고 자, 지금은 그것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C 밑에 C를 화살표 딱 눌러주면 이 중에 OA라는 폴더가 있어요. OA. 그러면 그 OA라는 폴더를 선택하면 거기에 이게 있어요. 그 시험 지시사항에 적힌 게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지금은 자격시험 자료를 더블 클릭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아까 텍스트 나누기하고 똑같은데 모양이 좀 바뀌어서 그래요. 쉼표 콜론 이렇게 아까 텍스트 나누기 할 때처럼 어떤 구분기호로 구분되어 있는지 선택사항이 있죠. 그리고 자동으로 알아서 쉼표로 인식하고 딱 들어갔어요. 그러면 틀렸으면 고쳐주면 되고 맞으면 그냥 두시면 되고 여기 선이 딱딱 구분돼서 들어가고 있다는 거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 불러올 때 우리는 문제에서 A3에서 어디까지 이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옆에 그냥 로드로 바로 불러오지 마시고 옆에 삼각형 있는 데를 눌러서 다음으로 로드 이걸로 누를게요. 자, 요걸 눌러줘야 어디에 붙여 넣을지 붙여 넣을 형식과 위치를 정할 수 있어요. 우리는 위치를 정해야 되니까 기존 워크시트 자, 시작 위치를 A3번 요거 딱 찍어 줄게요. 기존 워크시트 A3번 요거 클릭하고 A3번 클릭하면 이렇게 적혔습니다. 확인. 이렇게 딱 불려왔어요. 아까보다 텍스트 나누기보다 조금 어려웠나요? 자, 다시 할게요. 2번 시트로 따라가실 수 있으면 돼요. 시트 2번에 가시고 자, 제가 셋 중에 하나만 이해하셔도 나머지는 그냥 하실 수 있어요. 자, 2번으로 그냥 따라가 보세요. 자, 2번도 다음에 텍스트 파일 판매 실적 요 판매 실적을 부르라 했고요. 자, 새 워크시트에 이번에는 새 시트에 넣어라 했어요. 뭐 A3에서 H 몇 번 이게 아니라 새 시트에 넣어라 했고요. 그럼 새로운 시트가 만들어지면 그 시트의 이름을 판매 실적이라고 적어주라고 했네요. 그 다음 이제 지금 우리가 파일 불러놨던 시트 외부 데이터 2번 시트 원래 새로운 것이 삽입이 되면 앞에 생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뒤로 이동시키라고 돼 있어요. 뒤에 삽입하라 돼 있고요. 자, 파일 이름은 판매실적.txt이고 외부 데이터는 공백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자, 그런데 요거 레거시 방식으로 옛날 방식으로 요거 하라고 돼 있어요. 네, 파일의 옵션의 데이터의 레거시 방식은 지금 다 되어 있을 거니까 아마 요거 바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바로 찾아가시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외부 데이터 우리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조금 어렵기 때문에 한 번 더 해드릴 거니까 있는 대로 따라와 보세요. 혹시 레것이 없는 자리도 있을 수 있어. 그러면 그냥 지켜보시면 돼요. 자, 아까 요걸로 바로 가면 되죠. 텍스트, 그다음 보안 알림 있으면 그 체크 노란색 그거 있으면 선택해 놓으세요. 자, 이거 다시 할게요. 아까 레거시 방식으로 해라 했기 때문에 데이터 가져오기에 보면 레거시 마법사가 있어야 돼요. 요거 없을 수 있는데 그거는 만약 없는 분은 다음 시간에 다시 따라 하시고 앞에 보면 돼요. 텍스트에서 레거시 해서 바탕에 있는 커말 2급에 있는 이론에 가시면 판매 실적 있고요. 요거 더블 클릭하면 아까 하던 텍스 마법사 창이 나와요. 그게 레거시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가지고 문제에서처럼 구분 기호로 분리됨 다음 공백을 체크하고 다음 자 뭐 제거 가져오지 말라는 거 없으면 그냥 마침 누르면 바로 그냥 어디 넣을 건지 묻는데 지금은 어디 넣을 거예요? 새 시트에 넣을 거고 확인하면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렇게 놓는 겁니다. 근데 시트 이름을 넣으라 했죠? 시트는 더블 클릭 판매 실적 적고요. 이 시트를 외부 데이터 2번 뒤로 가져다 놓으면 이제 다 한 거예요. 판매 외부 데이터 2번 뒤로 시트 이동까지 하시면 다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외부 데이터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할게요. 네. 그래서 텍스트 나누기까지 복습이 되어져 있으면 되겠습니다.